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오늘은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오늘 이슈와 관련한 뉴스부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자, 국민일보 기사인데요. 동학개미 이번에도 급락 증시 반등시킬 수 있을까라는 제목입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우려, 11월 미국 대선의 불확실성 등으로 글로벌 증시가 출렁이는 가운데 국내 주식시장도 주춤하고 있다. 증시 주변 자금이 아직 충분한 상황에서 동학개미로 불리는 국내 개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전처럼 증시 반등을 이끌 수 있을지 주목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증시가 급락한 이후에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빠른 회복을 또 이끌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흔들리고 있는 시장을 이번에도 개인 투자자들이 떠받칠 수 있을지, 또 개인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과 이슈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이후에 역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개인 투자들의 관심 상당히 뜨거웠는데요. 네네. 그러면서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네. 그런데 이번 달 들어서 네이버와 카카오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됐어요. 네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뭐 어제 장만 본다면은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거래일 대비 한 4.22% 올랐죠. 네. 그래서 한 29만 6,500원에 이제 마감을 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한 3.54% 정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36만 5,500원에 마감을 했는데, 뭐 아시다시피 앞선 리포팅에서 나왔지만은 이번 달 들어와서 사실 좀 하락세,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지금 기록을 했거든요. 네이버만 예. 보더라도 뭐 8% 정도, 카카오는 한 10.2% 정도 이제 좀 내려왔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거 봤을 때 어느 정도 조정장은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한 가지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기술주들이 비슷한 시간대에, 그러니까 비슷한 기간 안에서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니까 조정 장세에 있을 때 우리나라의 기술주도, 대표적인 기술주도 동시에 이제 하락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오늘장 또 조심하게 좀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뭐 지난밤에 이제는 미국 증시에서 기술주들이 큰 폭으로 낙폭을 했습니다. 뭐 소셜미디어 면책특권 축소 이슈가 터지면서 사실 그럼 SNS, 특히 이제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들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기 때문에 법적 책임을 이제 져야 되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아니면 기술주의 영향을 좀 받았는데, 이러한 영향이 또 오늘 그 네이버와 카카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도 좀 보셔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개인들의 움직임은 좀 반대로 움직였습니다. 그러니까 기관과 외국인이 이제 매도세를 기록했다면 오히려 개인들은 이제는 오히려 매수하는, 어떤 저가에서 매수를 하는 이런 전략을 좀 포지션을 취하고 있거든요. 이번 달만 와도 네이버를요, 개인들이 한 5,100억 원 정도, 카카오를 한 3,900원 정도 이제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관과 외국인이 반대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달 들어서 네이버, 카카오 주가가 떨어지긴 했지만 개인은 오히려 네이버, 카카오를 많이 사들였다. 네네. 저가에 매수했다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이런 상황에서 네이버와 카카오를 바라보는 증권사의 시각은 어떻습니까? 긍정적입니다. 네, 물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워낙 그 펀더멘탈이 기초가 탄탄하게 돼 있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뭐 장기 조정 정도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큰 영향은 있지 않을 거다라고 좀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더 우세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거래 대금이 꾸준하게 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들 아마 아실 텐데 엠페이라든지 이런 결제페이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또한 그 웹툰 성장도 눈에 띌 정도로 가치적인 성과를 좀 보이고 있죠. 이런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이제는 일본에서 이제 라인과 야후의 합작 법인, 이게 이제는 그 3분기부터 이제 지속된 승인이 마무리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도 아마도 영향을 좀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겠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뭐 광고 상품이라든지 특히 뭐 최대의 플랫폼인 이 카카오라는 어떤 플랫폼 안에서, 이러한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그 생태계들이 상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모빌리티 산업에서도 굉장히 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고, 특히 뭐 카카오뱅크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데 이번 연도 상반기에만 약 430억 정도의 순이익을, 영업이익을 기록했단 말이죠. 그렇게 네. 된다면은 이런 점이 가시적인 어떤 성과로 기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도 불러일으키겠다. 그래서 뭐 증권사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고요. 이번에 어떤 조정 장세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마 지금 증권사의
총합적인 리포팅을 봤을 때의 평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번 조정이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증권가의 어떤 조언, 전망이 네네네. 바로 개인들의 지금 매수세를 좀 이끌고 있는 그런 네네. 모습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자, 카카오뱅크 지금 방금 언급하셨는데 카카오뱅크가 어제 또 아주 빅뉴스를 터뜨렸어요. 네네. 어제 이사회를 열었는데 IPO 추진을 결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시장에서는 뭐 예견된 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게 네. 이제 어제 이제 열린 이사회에서, 그러니까 어제 열렸던 이사회에서 이제 IPO를 하겠다라고 이제 공시를 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연내 감사인 지정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IPO를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하겠다 밝힌 상태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의 당연히 이제 관심을 뭐 없으신 분들도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하반기 상장을 이제 목표로 이제는 IPO를 이제 추진할 것이다. 이제 밝혔기 때문에 아마 뭐 기관이나 아니면 개인들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킬 최대의 어떤 IPO 시장, IPO가 될 것이다라고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카카오뱅크 벌써부터 뭐 그 IPO에 대한 기대감, 뭐 네네. 그런 이야기들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장외 시장에서도 상당히 지금 뜨겁게 관심을 받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시중 4대 은행의 시가총액 합한 것보다 더 큰 시가총액으로 평가되고 있는 장외 네네. 시장에서 그런 모습이 좀 너무 과한 것 아니냐, 뭐 이런 그렇죠.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에서는 좀 네. 과하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장외 쪽에서 지금 카카오뱅크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보다 훨씬 더 고평가되고 있는 데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계속 지금 뭐 그러니까 매도보다는 매수 쪽에서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카뱅이 앞으로 만약에 IPO를 추진하게 되고 상장하게 되면은 모르죠 또 어떻게 될지. 밸류에이션이 높지만은 네. 또 개인들이 어떻게 평가할지는 또 뜯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은행 산업이라는 게 사실은 뭐 전통적인 은행 산업은 뭐 거기서 거기인 맞습니다. 가능성이 크지만 카카오뱅크는 또 혁신적인 그런 뭐 상품도 많이 내놓고 있고 뭔가 맞습니다. 다양한 시도들,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출범한 지 한 3년이 조금 지났는데 네네. 뭐 출시한 상품마다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고 또 뭐 카카오 게임즈에서 봤듯이 어떤 상장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지금 투자자들이 크게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아무래도 카카오뱅크에 대한 관심도 더 뜨겁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 2017년도 출시 이후에 2년 만에 흑자 기록했거든요. 굉장히 빨랐죠. 사실 시장의 기대보다 더 빨리 이제 흑자 전환이 된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겠고, 아무래도 그 이전에 이제는 자본 확충이 좀 됐던 부분이 아마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워낙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한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예적금 상황을 본다면 아시겠지만은 카카오 그 단체톡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모임 통장 같은 것들, 그 다음에 뭐 26주 적금, 이것도 처음 런칭했을 때 되게 신기했었거든요. 네. 매달 조금씩 적금을 해서 26주 만에 목돈을 만들 수 있다는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발상이었고, 네. 저금통 서비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잔돈 모으기 서비스인데 이것도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켜서 2주도 안 돼서 한 100만 명 가입했었거든요. 그래서 예. 이런 예적금 상품도 괜찮고, 또한 은행의 본업이죠. 사실 최대 이익을 낼 수 있는 바로 그 대출 부분에서도 뭐 기본적인 뭐 사익도 대출이라든지 개인 사업자의 사익도 대출, 그다음에 중저 신용자를 위한 중신용 대출도 꾸준하게 늘고 있는 부분. 또 한 가지 가시적인 게 이체 금액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55조 원이었는데 이게 더블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상반기에 이번 연도 와서 100조 원 됐기 때문에 그만큼 활발하게 거래가 됐다는 부분이거든요. 가입자 수도 많이 늘어났고, 네. 그래서 카카오뱅크에 대한 정말 기대 심리가 이런 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높다. 특히 아마 기성세대 같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말하는 X세대 많은 분들은 아마 잘 활용을 안 하실 수 있는데, 네. 지금 뭐 밀레니얼 세대들한테는 대부분 계좌번호를 물어보면 다 카카오뱅크 계좌를 줄 정도로 네.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제 카카오뱅크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전통적인 은행을 사용했던 네네. 그런 분들, 그런 세대에서는 사실은 주계좌를 잘 안 옮기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제 처음 이제 뛰어들면서 카카오뱅크나 K뱅크 인터넷 전문 은행 계좌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맞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이라는 거의 뭐 전 국민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서비스에 기반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카오뱅크에 좀 더 접근성이 더 좀 크지 않았나 맞습니다. 그런 네네. 생각이 들고, 실제로 뭐 여기 보면 앞서서 설명해줬던 그런 상품들의 가입자 수나 이용자 수가
수백만 명 단위예요. 일단 단위 자체가. 그런 점만 봐도 정말 영업 측면에서 조금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빨리 늘었어요. 그렇죠. 예, 시장의 기대보다 그 가입자 수라든지 근데 무엇보다 상품이 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시중은행들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역시나 인터넷 전문은행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상품들을 내놨기 때문에 네.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시중 전통 은행들도 긴장하고 있고 그럼요. 더 많이 아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네네. 듭니다. 자, 이제 또 오늘 이슈가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동안 많이 기다려왔던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상장 관련해서 오늘 기관 투자자들 대상으로 이제 수요 예측이 시작되죠. 맞습니다. 그 네. 24일, 25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는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이제 됐는데 공모 가격을 이제 결정하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상단,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를 고려해서 본다면 상단이 한 13만 5천 원 정도가 정해지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일반 투자자 청약도 다음 달 이제 5일에서 6일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카카오 게임즈가 세웠던 한 1,500대 1? 이 정도는 넘어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BTS의 힘 때문에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네. 만약에 카카오 게임즈처럼 따상 기록을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3거래일 연속 SK 바이오팜처럼 만약에 3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은 무려 한 최대 59만 원까지 오를 수 있거든요. 네. 이건 뭐 말 그대로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이제는 IPO다라고 IPO라고 볼 수가 있겠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러한 이유로는 제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증권사에서 분석하는 것처럼 BTS가 가지고 있는 뭐 성장성, 글로벌 브랜드 이런 걸 넘어서 저는 오히려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위버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위버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팬클럽만의 어떤 커뮤니티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돈이 계속 창출되고 있죠. 빅히트 엔트에서 나오는 이제 팬클럽 같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데 출시 1년 만에 가입자가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실제로 좀 더 깊게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가입자 수가 한 1,200만 명? 이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좀 많이 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서 가입자당 평균 매출이 한 7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 플랫폼 안에서 앨범 사고, 그 플랫폼 안에서 굿즈 상품 사고 계속 돈이 만들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어떤 플랫폼을 만들어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발하고 그 안에서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여기서 가입자당 한 명당 거의 한 7만 원씩 계속적으로 쓰고 있다는 부분도 이거는 정말로 독특한 서비스다. 그래서 이 위버스 안에서 굉장한 많은 어떤 돈이 창출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보겠고요. 네. 이런 점 때문에 아마 이번에 그 상장을 할 때도 크나큰 어떤 밸류에이션에서 측면에서 본다면 굉장한 가치를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이 오늘과 내일 진행됩니다. 그 결과가 기대가 되고요. 물론 BTS의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시장 가치 평가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기도 합니다. 리스크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다만 그 팬심 자체는 뭐 어마어마하다 이런 점들도 잘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